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하민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 요청에 따라서 유니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의 밸류에이션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의 경우는 지금 약 27.80의 PS4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로 상장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유니티의 평균 멀티플인 31.29 대비해서 그래도 저평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스스로의 퍼포먼스 대비해서 봤을 때의 밸류에이션이고요. 아무래도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고평가를 받았을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이번에는 유니티와 퓨얼 그룹 간의 비교를 통해서 유니티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소프트웨어 에서 서비스 기업들과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유니티의 매출 승률은 지난해 대비해서 이렇게 43%의 매출 승률을 보여주었고요. 43%라는 매출 승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약 이렇게 27.5 정도의 EV 세일즈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니티의 매출 승률 43%는 결코 낮은 것은 아니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간값은 이렇게 46%로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성장률이 조금 미달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오히려 유니티의 멀티플은 중간값인 16.5 이상의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유니티는 스스로의 퍼포먼스 대비해서 다른 기업들보다는 더 시장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니티가 스스로의 주가와 비교해본다면 저평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피어 그룹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고평가라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유니티의 펀더멘털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유니티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286.33밀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상장한 뒤로부터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하는 매출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2021년 3분기 222.81밀리언 달러를 기록한 매출 총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그로스 마진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로스 마진은 매출 총이익을 매출액 대비해서 보여주는 지표로 지금 이렇게 77.80%라는 아주 훌륭한 마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인데요. 유니티는 성장주다 보니까 벌어들이는 대부분의 수익을 R&D, 세일즈 앤 마케팅, 그리고 인건비에 투자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영업비용으로 나타내져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이 밑에 있는 영업비용을 빼면요, 영업이익이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은 이렇게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이익에서 세금 및 이자 등의 부분을 감안하면 순이익이 나오는데 순이익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자를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조금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서 이번에는 현금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을 체크하는 이유는 금리가 나날이 올라가는 환경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현금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이야말로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데 현금 흐름이 없으면은 사실 먼 미래에서 발생된 현금 흐름을 미리 땡겨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대로 현금 흐름이 있는 기업들은 그렇게 멀리서 실적을 미리 선반영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외부에서 돈을 빌릴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진 것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충분히 일어나는 기업들은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방어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유니티의 현금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니티의 영업 현금 흐름은 이렇게 43.62밀리언 달러로 유니티가 기록하고 있는 순적자에서 non-cash expense 부분을 빼면요, 영업 현금 흐름은 오히려 2021년 3분기에 플러스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업 현금 흐름에서 예산인 CAPEX를 빼면은 free cash flow가 나오는데 free cash flow 또한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34.2150밀리언 달러를 기록해주고 있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한참 적은 프리 캐시플로우를 갖고 있어 앞으로 금리 인상에 매우 빈약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긴 하나 적어도 프리 캐시플로우가 아예 없는 기업들보다는 그나마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주로서 유니티의 펀더멘털은 좋은 편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흑자를 내주고 있지 않으며 현금 흐름의 경우 아직 불충분하기에 금리 인상의 환경에 있어서 충분한 주가 변동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미래 전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의 미래 전망은 앞으로 게이밍, 인더스트리 앤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AR, VR의 성장과 함께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미래 전망은 바로 AR, VR인데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가장 빠른 속도로 연평균 성장률을 보여줄 섹터는 바로
Virtual Reality로 VR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은 2020년 1.8빌리언 달러 정도였다면 2025년쯤에는 6.9빌리언 달러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R, VR이라는 유망한 시장 가운데 유니티는 최근에 웨타 디지털이라는 기업을 12월 1일날 인수했는데요. 웨타 디지털은 뉴질랜드에 위치한 디지털 시각 효과 기업으로 유니티는 이를 통해서 비주얼 이펙트 스페이스에 있어서 더 좋은 기술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275명의 월드 클래스 엔지니어들을 유니티는 얻게 되었고요. 유니티가 말하기를 이들은 PhD, Research Scientist 등으로 20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극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해진 전문성과 함께 유니티는 매우 빠른 속도로 고객들을 유치해 나가고 있고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누적 고객 숫자는 973명입니다. 점차 매 분기마다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티의 Dollar Based Net Expansion Rate는 142%로 기존 고객들이 유니티의 서비스를 마음에 들어하여 오히려 더 확장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100% 이상이면 기존 서비스의 확장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유니티도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니티의 경우는 프리 캐시 플로우가 충분하지 않으며 지금 PS 멀티플은 34로 고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한 만큼 금리 인상에 의해서 충분히 크게 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유니티는 이번에 웨타 디지털을 현금과 주식 합쳐서 1.625빌리언 달러를 지불하게 되었고요. 인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1.5빌리언 달러의 유상증자를 발행했기 때문이었죠. 유니티는 2021년 3분기 기준으로 Non-Current Debt 그리고 Current Debt를 합치면은 총 121밀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는 상태이고요. 현금의 경우는 Current Investment와 캐시를 합쳤을 때 약 1.2빌리언 달러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1.5빌리언 달러의 유상증자를 부채로서 더했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 상태가 과거보다는 조금 불안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꾸준히 금리가 올라갈 예정인데 얼마나 현금 흐름을 잘 관리하면서 높아진 이자를 잘 관리하느냐 마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크게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점 대비 약 34% 정도 빠진 유니티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유니티의 경우는 연준 의장이 올해 말쯤을 시작으로 양적 긴축을 시작한다고 했으므로 당분간 성장주가 힘을 써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유니티의 경우는 여전히 저평가는 아니며 충분한 현금 흐름이 발생되고 있지 않고 게다가 부채 또한 최근 인수로 인해서 많아졌기에 저라면 보수적으로 짧은 호흡과 함께 생각보다 많이 오르면은 30% 정도 팔아주고 또 떨어지면은 천천히 줍는 방법으로 대응을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